여러분 안녕하세요. 헬스조선의 이금숙 기자입니다. 오늘 건강똑똑 라이브 주제는 바로 무릎 관절염입니다. 이 관절염은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질환 2위인데요. 특히 하중을 많이 받는 무릎 관절에 가장 많이 생깁니다. 이 무릎 관절염은 초기부터 관리를 해야 되고 또 필요에 따라서 치료를 받아야 오래 쓰는데요. 이 초기 관절염부터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말기 관절염까지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우리나라 대표 관절 전문병원이죠. 이 부민병원의 의료진 3분을 모시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 3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관절염의 종류와 증상, 두 번째는 인공관절 수술이 왜 필요한가, 세 번째는 최신 치료법이죠. 로봇 인공관절 수술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관절염의 종류와 증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해운대 부민병원 문규필 관절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센터장님, 제가 질문에 앞서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면요. 이 문규필 관절센터장님은 부산대 의대를 졸업하셨고 또 양산 부산대병원 정형외과 조교수를 역임하셨습니다. 미국 보스턴 하버드 인공관절센터에서 연수를 하셨고 현재 대한정형외과학회 정회원이십니다.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관절염 많은 분들이 앓고 계시고 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질환인데 이 관절염이 과연 얼마나 흔한 질환인지 유병률 좀 궁금합니다. 네. 예전에는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라면은 이제 노화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그냥 질병으로 생각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다양한 연령층에서 관절염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40대 이하에서는 그냥 5% 미만으로 그냥 작은 수인데 그게 한 50세가 되면은 한 38%, 그다음에 한 80세가 되면은 한 72%에 이를 정도로 그런 흔한 질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특별히 없더라도 이 연세 많으신 분들 이제 엑스레이를 검사를 해보면 퇴행성 변화가 보이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요. 자료에 의하면은 보통 이제 한 80세 넘은 분들의 거의 100%에서 100%요? 퇴행성 관절염 변화가 엑스레이 상으로 보이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정말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질환이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결국 연령이 이제 증가될수록 관절염은 이제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령에서 발생하는 이제 관절통의 거의 대부분의 원인이 이제 관절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면 이제 관절염 보면 유독 이렇게 연세가 드신 중장년층 여성분들에게 많아요. 특히 여성에게 많은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원래 이제 관절염 자체가 이제 여성에서 남성에 비해서 한 2배에서 3배 정도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그리고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되는 말기 관절염 환자 같은 경우는 여성 환자분들이 거의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90% 여성한테 좀 심각한 질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여성들이 아무래도 관절염이 이제 빨리 시작이 되는데 이제 여성 같은 경우는 보통 45세부터 이제 관절염 증상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남성 같은 경우는 이제 그보다 한 10년 정도 늦은 한 55세부터 이제 전후로 해가지고 관절염 이제 환자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많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성 같은 경우 폐경하고 나서 이제 호르몬이 감소되면서 이제 골다공증이 심해지는데 그것도 이제 원인으로 작용하고요. 골다공증도 원인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남성에 비해서 아무래도 근육량이 작고 근력도 많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무릎, 연골에 이제 하중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돼가지고 그런 것도 이제 중요한 원인이 되겠고, 그리고 또 특히나 옛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사노동, 이게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빨래도 하고 걸레질하고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관절염에 상당히 안 좋은 자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아무래도 할머니들 많지 않을까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90%가 여성이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걱정이 많이 되네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무릎 관절염 워낙 이제 흔하게 앓던 질환이다 보니까 속설도 많은데 특히 이제 걷기 부분 좀 많이 걸으면 이게 평생 아껴 써야 되는 이 연골이 많이 닳아서 관절염에 쉽게 걸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떠돌아다녀요. 이게 정말 사실인 건지 누구는 또 걷기 운동 좋다고 얘기도 하는데 어떤가요, 센터장님? 그래서 이제 외래 볼 때 환자분들 많은 질문을 하시거든요. 이 내용에 궁금해요.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주위의 사람들은 많이 쓰면은 연골 닳아가지고 관절염 진행된다. 그러니까 많이 걷는 거 안 좋다 이래 하시고
근데 병원 와서 이제 당신 관절염이 있습니다. 관절염 진단되고 근데 걷는 운동을 하십시오. 이러면 이제 환자분들이 혼란스럽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면 그냥 걷는 운동 정도로는 관절염이 진행이 크게 안 된다고 보면 되고요. 다행이네요. 예. 네. 그럼 관절염이 있을 경우에 아무래도 이게 주위에 근력도 약해지고 인대가 많이 약해지는 경우에는 관절염 증상도 더 심해지고요. 그다음 관절염이 빨리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적당한 근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걷는 운동은 필요하고요. 대신에 이제 걷는 운동 하라고 하시면은 또 열심히 한다고 또 2-3시간씩 걷고 이런 분들 계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또 아무래도 당연히 너무 많이 걸으면 무리가 갈 거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걷긴 걷는데 이제 세워라 내워라 뭐 옆에 땅 보고 하늘 보고 이래 천천히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분들은 운동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걷는 운동을 하는 이유가 근력을 키우기 위한 건데 너무 천천히 가는 건 별로 안 좋고요. 그래서 한 평소에 걷는 것보다는 한 30분 정도 30% 정도 좀 빨리 걷는 게 좋겠고 시간은 1시간 안쪽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1시간 미만으로 평소 걷는 것보다는 30% 조금 빠르게 빨리. 그래야 좋고요. 또 운동 하신다고 또 뭐 계단 오르내리기나 또 등산을 또 이제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예. 근데 이제 계단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올라갈 때는 괜찮고 내려올 때는 무리가 가니까 안 하면 되지 않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실제 올라갈 때도 이제 체중이 한 3배 정도 그다음에 내려올 때는 한 5배 정도 하중을 연골이 받기 때문에 별로 관절염이 있을 때는 좋은 운동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히려? 등산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그냥 만만한 흙길만 가는 건 괜찮은데 이제 산을 가다 보면 이제 밑에 바위길 울퉁불퉁하고 그다음 오르막 내리막 한 번씩 나오고 이러면은 그때 연골이 또 손상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등산도 관절염에는 별로 좋은 운동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구나. 관절염 때문에 또 등산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거 되게 유용한 정보네요. 오히려 추천을 안 하신다고 했고 여기서 이제 시청자 질문이 하나 조금 하고 가면 이거 사실 저도 궁금한 질문인데 이 박은진님께서 양반다리 오래 하면 관절염이 빨리 오나요? 양반다리 편하거든요. 그렇죠. 의자에 앉아서도 양반다리 가끔 하는데. 근데 뭐 그것도 물론 뭐 적당히 하는 것도 괜찮지만은 그러니까 무릎에 한마디로 쉽게 생각해 가지고 이게 무릎이 너무 과도하게 굽혀지는 자세는 안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쪼그려 앉을 때는 당연히 더 안 좋게 되겠고요. 양반다리 그거 같은 경우도 쪼그려 앉는 것보다는 그래 조금 덜하지만은 그것도 너무 굽힌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연골끼리 마찰이 됨으로써 이게 손상 가능성이 조금 있기 때문에 너무 뭐 무리하게 많이 하는 거는 별로 안 좋다고 그러니까 생각하시면 좌식 될 것 생활이 같습니다. 좋지 않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죠. 이런 이유도 있을 수 있겠네요. 예. 네.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흔히 이제 병원에 가면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가시면 뭐 뼈 주사다, 뭐 연골 주사다, 온갖 주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주사들 좀 자주 맞아도 되는 건지 또 안 좋다는 얘기들 뼈 주사 같은 경우에 이런 소문들도 들려서 센터장님 어떤가 이런 주사도 괜찮은 건가요? 그래서 뭐 흔히 뼈 주사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게 그게 이제 스테로이드 제제를 이제 주사하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 제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소염 작용이 원체 강력하기 때문에 증상을 단시간에 아주 좀 효과적으로 이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이제 선호하시는 분들이 이제 간혹 있는데요. 근데 이제 아셔야 될 게 이제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걸 너무 많이 쓰거나 자주 쓰거나 했을 경우에는 이제 부작용이 생기게 되는데 연골이나 뼈를 오히려 더 약하게 만들 수가 있고 괴사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가능적 좀 피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무릎 안에 물이 많이 찼다든지 아니면은 뭐 염증이 심해서 뭐 통증이 너무 심하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제한적으로 이제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사용을 하더라도 한 2-3달 정도의 간격은 두고 하는 것이 2-3달의 간격을 두고 몇 회까지? 그거는 뭐 자주는 안 맞는 게 그렇죠. 많이 맞으면 뼈가 괴사. 너무 자주 맞으면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스테로이드가 안 좋단 말이 나오는 게 이제 할머니들이 이제 한 군데 가서 주사 맞았는데 다음에 또 가서 또 한 일주일 뒤에 가서 주사를 놔달라 하는데 그런데 좋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병원에서는 이제 또 부작용이 너무 자주 맞으면 안 좋으니까 일단 안 놔주고 이러면은 또 그분이 또 다른 병원 갑니다. 그래서 이제 매주 이제 받게 되면 아무래도 연골이 확 상할 수가 있고 그런 케이스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스테로이드가 안 좋다는 성의까지는 있는데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잘 쓰면은 그것도 뭐 괜찮은 치료법은 될 수는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골 주사 같은 것도 이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연골 주사도 자주 맞으면 안 좋으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연골 주사는 뭐
자주 맞아도 크게 뭐 나쁘고 이런 건 없고요. 아, 한마디로 그래요? 예, 녹슨 기계에 뭐 기름칠을 자주 하는 게 뭐 매끄럽게 마찰 줄이는데 도움되듯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소독만 철저하게 해가지고 주사하면은 뭐 크게 걱정 없이 맞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프롤로 주사라든지 네. 뭐 DNA 주사, 그러니까 온갖 이름의 주사. 그다음 뭐 신경 주사 이런 것들도 이제 솔직히 개인 병원들 뭐 통증 클리닉에서 많이 하는데요. 그런 것들은 관절염에 이제 딱 예, 검증된 치료법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담당 의사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가지고 조심해서 사용하는 게 좋을 거로 생각됩니다. 연골 주사는 그래도 비교적 좀 괜찮다 이렇게 그렇죠. 제가 좀 이해하면 될까요? 아, 예. 녹슨 기계에 기름칠하듯이 예. 해주는 저 주사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자 관절염 뭐 지금까지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 퇴행성 관절염이 정확하게 의학적으로 어떤 질환인지 또 슬라이드를 준비하셨다고 하셔가지고 슬라이드와 함께 좀 설명 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관절염이라는 거는 여러 종류가 있고요. 그 원인에 따라 가지고 뭐 퇴행성 관절염도 있고 류마티스 관절염, 외상성 관절염, 네. 그리고 무슨 뭐 결핵이나 감염 이런 걸로 인한 또 염증성 관절염, 외상성 관절염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제일 많은 게 퇴행성 관절염이 되겠고요. 그렇죠.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무릎 안에 연골이 닳아서 생기는 병을 이제 병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슬라이드 2번 여기 예. 네. 띄워주세요. 예. 네. 네. 그래서 제일 위쪽에 이제 하얗게 보이는 이제 계란 껍질처럼 이제 뽀얗게 덮이는 저게 이제 정상적인 연골 상태라고 보면 되겠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연골이 조금씩 닳게 되면 오른쪽 위에 쪽 그렇죠. 보이는 예. 것처럼 이제 살색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이제 뼈입니다. 그래서 아, 연골이 이게 뼈예요? 예, 이 연골이 살색이? 네. 닳아가지고 이제 뼈가 노출된 부분이고 저 정도 되면은 이제 증상이 좀 심하게 나타나게 되는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마지막 그 예. 오른쪽 하단에 있는 너덜너덜한 요거는 뭐예요? 아,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저 완전히 벗겨지기 전에 이제 계속 연골이 헤어지면서 헤어져가지고 너덜너덜하게 된 상태. 그러니까 연골이 헤어진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관절 내시경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예, 밑에 거는 관절 내시경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관절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뼈와 만나는 게 이제 관절인데 네. 그 뼈 끝에는 이제 매끈하게 좀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이제 연골이 원래 이제 만들어져 있고요. 그 연골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있을 때는 매끈하게 움직일 수 있는데 이제 연골이 닳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뼈가 자극을 받게 되고요. 완충 역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이제 통증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연골이 점점 닳을수록 이제 그런 증상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고 아까 저 슬라이드 사진처럼 이제 뼈가 완전히 노출되는 경우에는 이제 걸을 때마다 이제 뼈끼리 마찰이 일어나기 때문에 통증을 심하게 느끼게 되겠습니다. 네. 예. 여기 또 관련 질문, 예. 시청자 질문 잠깐. 예. 네. 무기님께서 이 다른 연골도 재생이 가능한가요? 아, 이거 너무 많이 궁금해요. 예. 연골 달아도 그래서 재생 이제 가능한 건지. 연골이 실제 보면은 두께가 한 3mm에서 5m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정말 얇네요. 예, 그렇죠. 진짜 3mm. 그래서 어째 보면은 그걸 가지고 뭐 평생을 쓴다는 게 참 대단한 어째 보면은 인체 신비라고도 아껴 생각할 수 있을 써야 돼. 정도로 이제 얇은 구조물인데 근데 이제 단점은 한 번 이제 닳게 되면 재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관절염이 이제 오셔가지고 관절염 연골이 닳았다 이러면 그거를 회복시킬 방법이 없냐 재생되는 물어보시는데 막 음식 먹으려고 도가니탕 예. 먹고 막 하는데 안 되나요? 근데 크게는 효과가 없는 걸로 없구나. 예,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정말 예. 아껴 써야 되겠네. 너무 예. 3에서 5mm 정도면 너무 얇아요. 예. 네. 또 이 관절염 같은 경우에 좀 증상이 그냥 무릎 통증 정도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예. 뭐 대표적인 뭐 통증을 비롯해서 증상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 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절염 증상은 이제 뭐 초기부터 말기까지 이제 진행될수록 이제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보통 이제 우리 등산을 하시든지 계단을 하고 나서 이제 좀 많이 오르내리고 나서 뭔가 좀 무릎이 좀 시큰거리고 뭐가 좀 불편감이 느껴지는데 한 또 며칠 쉬니까 또 괜찮아지더라. 이게 이제 관절염 초기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통증이 있다 또 괜찮아지기도 예, 하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부분 뭐 병원 안 가시고 그냥 집에서 아유 내가 좀 무리했구나. 그래서 좀 쉬고 이래 지내시는데 여기서 이제 관절염이 조금 더 진행이 되다 보면은 이제 앉았다 일어날 때 이제 통증을 느끼게 되고요. 네. 계단이나 언덕을 이제 오르내릴 때 또 통증이 발생하게 되고 아침에 이제 자고 일어나는데 무릎이 좀 뻣뻣하다든지 그다음 무릎을 뭐 굽혔다 폈다 할 때 좀 뭐 묵직하고 뭐 오금이 땡기기도 하고요. 그런 증상들이 이제 생기게 되고요. 그다음 여기서 또 이제 더 진행이 되면은 이제 평지를 걸을 때도 통증이 오게 되고
가만히 있어도 이제 붓고 아프게 되는데 이제 그런 증상이 생기면은 나는 이제 관절염 중기나 말기까지 왔구나 이래 생각을 그렇구나. 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더 말기로 진행이 되면은 점점 이제 다리가 O자로 변형이 일으켜집니다. 그래서 그런 변형들이 점차 진행됨으로써 이제 일상생활에도 많은 불편감을 이제 호소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처음에는 통증이 있다 없다 예. 이러다가 이제 평지만 걸어도 통증이 생기는 증상까지 진행이 예. 되고 마지막엔 다리 모양까지 바뀌는. 예. 여기 시청자 해선 리님께서 이 통증이 생기면 전 이미 늦은 건가요? 이런 질문 주셨는데 아까 이제 통증이 약간 다르긴 한데 무슨 통증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주셨지만 어때요? 그래서 증상이 근데 이제 환자분들마다 관절염이 진짜 많이 진행이 된 경우에도 실제로 증상이 별로 없으신 분들도 그래요? 있고요. 예. 그리고 증상이 괜찮은데도 또 관절염은 많이 심하고 그러니까 이게 딱 증상하고 관절염 진행 정도가 딱 맞지는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보통 엑스레이를 가지고 관절염이 뭐 몇 기다 하게 되는데 그런 소견하고 실제 증상하고는 좀 다르고요. 다른 요인들이 또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꼭 뭐 통증이 있다 해가지고 내가 관절염 무조건만 말기다 이게 뭐 어떻게 뭐 방법이 없다 이럴 정도는 아니고요. 일단 뭐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고 진료 받으시고 이제 관리를 잘 해나가시면 큰 문제 없을 수 있습니다. 일단 통증이 있다면 한번 병원에 가서 좀 제대로 된 진단을 그렇죠. 좀 받아보는 게 좋겠네요. 어떤 상태인지 모르니까. 한 가지 더 오영도님께서 시청자 오영도님께서 실내 자전거 탈 땐 모르는데 타고 난 다음에 무릎 통증이 온대요. 이런 경우가 과연 퇴행성 관절염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사실 이것도 진짜 궁금해요. 그것도 이제 관절염 증상일 수가 있죠. 그래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그러니까 우리 관절염이 있을 때 이제 운동을 하는 것 중에 이제 자전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자전거가 이제 너무 좀 얼마나 무리하게 하는지 그런 거에 따라 또 영향이 그러니까 강도를 막 엄청나게 빡빡하게 높여놓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좀 그걸 그래 오래 하면은 무리가 갈 수밖에 없겠고요. 근데 이제 뭐 가볍게 하고 시간도 그러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을 안 했는데 또 이제 증상이 오면은 관절염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 관절염하고 흔히 또 동반돼 생기는 이제 바늘상 연골판에도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자전거를 탈 때 증상이 주로 많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관절염도 가능하고 아니면 바늘상 연골판이라든지 다른 인대 문제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치료 한번 받아보시는 그러니까 게 좋죠. 본인이 생각했을 때 정말 심하게 운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자전거 탄 뒤에 통증이 있다라고 하면은 조금은 의심해 볼 수 있고 특히 반월상 연골판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센터장님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그리고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이거 많은 분들이 뭐 병원 이제 오라고 센터장님 말씀하셨겠지만 병원의 문턱이 또 되게 높아요. 왠지 막 치료하면 되게 아플 것 같고 막 수술하라고 그럴 것 같고 걱정이 돼서 사실 병원을 잘 안 가게 되는데 이 선생님이 보시기에 실제 이제 무릎 관절염 환자 중에서 수술까지 해야 되는 조금 심각한 그런 환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무릎 관절염으로 이제 제 외래에 와서 이제 진료를 받으시는 분들 중에 실제로 뭐 수술이 당장 필요할 정도로 심한 경우는 거의 뭐 한 10%, 15%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부분은 그냥 뭐 비수술적 치료로도 충분히 조절이 가능할 정도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그다음에 이제 수술하자 할까 봐서 이제 겁나서 병원 못 가겠다 이래 하시는데, 이제 거꾸로 생각하시면은 병원을 초기에 관절염 초기에 병원을 내원해서 진료를 받고 관리를 계속 해 나가는 게 나중에 수술까지 가는 그런 말기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는데 그걸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초기에 관리를 막 하면. 그래서 초기나 중기 때 뭐 또 관리를 시작하면은 뭐 충분히 말기까지 진행되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병원을 그렇게 뭐 겁내가지고 병원을 오히려 그렇게 멀리 하다가 나중에 병원 가보면 말기니까 수술해야 된다 이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조기 진단과 치료가 어떤 병이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관절염 관리에 대해서도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무릎에 연골에 가해지는 하중을 줄이는 게 되겠고요. 그래서 뭐 좀 몸무게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일단 체중 감량하는 게 하중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관절염 같은 경우 이미 연골도 지금 상해 있고 뼈도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경우에도 이제 주위에 무릎 주위에 이제 근육이라든지 인대를 막 튼튼하게 단련을 시키면 하중을 그 근육들이 받아줌으로써 연골에 가는 무리는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연골이 닳고 관절염 진행되는 걸 좀 잡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적당한 운동도 이제 필요한데,
아까 잠깐 말했지만 평지 걷는 운동 좋고요. 그다음에 자전거도 아까 통증이 아까 있는 경우에는 안 하는 게 좋은데 통증이 만약에 제일 강도 낮은 걸로 해가지고 한 30분 정도 했는데 통증이 없다 이럴 때는 그런 운동을 자꾸 하는 게 오히려 대퇴사두근 같은 걸 키워줌으로써 관절염 증상도 줄일 수 있고 진행성이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요. 그다음 수영이나 뭐 아쿠아로빅 이런 것들도 이제 좋은 운동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리고 또 일상생활을 할 때도 뭐 너무 쪼그려 앉는다든지 그다음에 계단 너무 많이 다닌다든지 이런 것도 좀 조심하면 되겠고요. 증상이 좀 심할 때는 그냥 우리 단기간에 약물 치료도 좀 하고 그다음에 안 되면 뭐 주사 치료, 물리 치료 이런 걸로 해가지고도 충분히 관리를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겁내는 거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운동을 하더라도 통증이 없을 정도로 예. 적당히 하는 게 좋고 여기 좀 좋은 질문이 하나 있어서 드리면요. HJ 매밀님께서 의심이 돼서 병원에 예. 가면 어떤 검사를 받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네. 일단 제일 처음 할 거는 일단 엑스레이 검사가 되겠고요. 아, 엑스레이. 예, 엑스레이 찍고 엑스레이 상으로 이제 퇴행성 변화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그다음에 어떤 변형 같은 게 와 있는지 그런 것도 이제 확인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환자분의 이제 증상 또 이제 들어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리를 이제 우리 이학적 검사를 해서 안에 뭐 물이 찬 거는 있는지 뭐 인대가 안쪽 바깥쪽에 뭐 약한 거는 없는지 무릎이 완전히 굽혀지거나 완전히 펴지는 게 잘 되는지 그런 것들도 이제 검사를 해가지고 이제 진단을 하게 되고요. 일단 엑스레이부터 찍고 그리고 또 관절염이 좀 많이 젊은 나이에 좀 많이 심하다든지 아니면은 또 관절염 말고도 또 다른 안에 구조물들의 이상이 의심될 때는 뭐 CT나 MRI 찍어가지고 확인해 볼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진단은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그렇구나. 자, 질문을 또 하나 드리면요. 그러면 이제 수술, 이제 무릎 관절염으로 인해서 수술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관절염이 있다 해가지고 다 수술이 필요하고 이런 경우는 없는데요. 네. 근데 이제 수술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한 몇 달 정도 계속 이제 비수술적 치료로 뭐 주사도 맞고 약도 드시고 물리치료도 하고 뭐 이렇게 관리를 했는데도 증상이 이제 호전이 안 되는 경우, 그다음에 그 호전이 안 되어가지고 일상생활이 이제 너무 불편한 게 오래 가는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 방법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수술 방법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뭐 관절경처럼 이제 간단한 것도 있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조금 젊은 나이에 관절염이 조금 심하고 그다음 사진 봤을 때 다리의 축도 좀 많이 틀어져 있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교정절골술이라 해가지고 교정절골술, 근위경골 절골술, 그래서 이게 4번 슬라이드 뼈를 한마디로 잘라가지고 이거를 이제 좋은 각도로 바꾸어서 그러니까 관절염 심한 쪽으로 이제 체중이 가는 것을 주로 이제 안쪽이 많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걸 이제 약간 체중을 바깥쪽으로 돌리면 줌으로써 이제 증상을 없애주는 그런 또 수술 방법이 되겠고요. 하중을 받는 부위, 연골의 부위를 옮겨주는 거네요. 각도를 그렇게 다르게 되겠습니다. 해서. 그리고 이제 뭐 또 그 관절축, 그러니까 변형 같은 건 별로 없는데 그다음에 이제 비교 젊은 나이고 또 만약에 연골이 완전히 이렇게 푹 파일 정도로 이제 떨어진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미세촌 공술이라 해가지고 사진에 보이는데요. 이제 뼈에 한마디로 이제 구멍을 뚫어 가지고 뼈 안에서 진이 이제 조금 나오게 하는 그런 수술 방법이 돼요. 구멍을 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놓으면은 원래 연골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재생이 안 되는 거고요. 그 재생이 안 된다는 건 우리 초자 연골이라는 정상적인 연골인데 그걸로는 재생이 안 되지만 그래도 섬유 연골이라 해가지고 그보다 좀 못하지만은 뼈가 노출된 데를 살짝 덮어주면은 또 증상을 조금 완화시킬 수는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세촌 공술하고 이제 우리 줄기세포를 또 같이 하는 경우에는 그런 연골 좀 재생 효과 또 조금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세촌 공술을 한 다음에 그 겉에다가 뭐 줄기세포를 덮어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끈적끈적한 이제 액체인데 그걸 이제 발라주면은 그게 이제 나중에 연골로 그거가 줄기세포 치료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던 섬유연골 말고 이제 청상에 가까운 초자연골로 좀 이렇게 재생을 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고려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세도 많으시고 관절염 심하고 다른 방금 말씀드렸던 방법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결국 인공관절 치환술로 그 상에 있는 연골하고 뼈 일부를 포함해서 제거를 하고 그게 이제 인공으로 된 인공관절 끼워가지고 그래도 일상생활 하시는데 크게 불편하게 없게 만들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다음 이제 뭐 종합하면은 관절염 정도, 그다음 뭐 변형 정도,
그다음에 환자분의 뭐 나이, 그다음에 직업이 뭔지, 활동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런 걸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제일 맞는 수술 방법을 의사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는 게 그렇죠.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시청자 질문을 하나 더 드리면요. 이분은 이제 칸트라는 시청자분인데 현재 관절염 진단을 받고 릴리아정을 복용 중이고 물리치료도 받고 예. 있습니다. 예. 걷거나 뭐 일상생활 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데 가끔씩 이 무릎이 아프다고 하시는데 약 먹고 예. 물리치료 하고 계신데 더 할 게 없나요? 라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들 아까 앞에도 질문드렸는데 네. 제일 중요한 건 보면 이분의 이제 나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일을 하시고 그런 통증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조금 더 정확하게는 이제 알 수 있을 것 근데 같고요. 약하고 물리치료 했는데 통증이 예.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관절염이 진짜 이 관절염 때문에 네. 이 아픈 게 맞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간혹가다가 그냥 관절염이라고 그냥 뭐 아파도 참고 지내시는 분들 보면은 많은데 그런 분들도 나중에 이상해서 MRI 검사하고 검사를 하다 보면은 뭐 연골 판에 또 바늘상 연골판 같은 게 또 뭐 찢어져가 문제가 있다든지 연골이 인대가 안 좋다든지 이런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예, 정확한 진단이 어찌 보면은 뭐 제일 중요하겠고요. 만약에 관절염이 맞고 그다음에 그 관절염 정도가 그렇게 심하지 않고 그다음에 약 드시고 이제 뭐 이렇게 물리치료 하는데 좀 아프다 이러신 경우는 이제 주사 치료를 해가지고 또 그 증상 완화되는지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주사 치료를 해도 안 낫는다. 이럴 때는 이제 점점점 아까 말씀하신 검사를 이제 해서, 진행을 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하고 물리치료 1번 했다가 안 들으면 예. 주사 치료하고 그 다음에 뭐 말씀 주신 뭐 여러 수술들 예, 인공관절 수술 전에 해볼 수 있는 예. 근위경골 절골술이나 미세청금술 같은 그런 수술 마지막에 이제 결국 말기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인공관절 수술을 수술까지. 정하셨고 그 한 가지 더 질문 드리면 소울뮤직님께서 옷자다리가 50대에 되었는데 예. 이 옷자다리가 관절염으로 발병하는 원인이 될까요? 라고 이제 말씀 주셨어요. 이제 그렇죠. 옷자다리인 분들 많은데 그러니까 걱정이 이제, 많으세요. 네. 어릴 때부터 이제 옷자 다리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근데 이제 뭐 결론 말씀드리면은 옷자 다리일수록 관절염이 생길 나이가 들면서 관절염 생길 가능성은 좀 더 높다고 생각하시면 그래요?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제 관절염이 안쪽에 오는 경우가 주로 70-80%고요. 안쪽이라고 하면 이제 무릎의 안쪽 편이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바깥쪽에 오는 경우 한 20-30%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 다리가 옷자로 틀어진 분들은 아무래도 우리가 다리 축 체중이 내려오는 선을 그어 보면은 이 무릎이 안쪽으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아무래도 안쪽으로 하중근이 많이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쪽에 연골이 상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관절염이 조금 그냥 빨리 진행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런 됩니다. 분들은 뭐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운동 아까 말했던 조심해야 될 일상생활에서 조심해야 될 것도 하고 그다음 체중 조절하시고 운동도 적당히 해가지고 근력을 계속 유지를 하시고요. 그런 식으로 해도 만약 증상이 좀 더 나빠지면 뭐 다른 방법들 아까 말했던 교정절골술도 이제 관절염 만약에 진행이 돼 있다 하면 또 좋은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겠네요. 예. 아, 네. 센터장님 오늘 너무 관절의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제가 여쭤본 것 같은데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센터장님 그 인사드리고 두 번째 연사님 모시겠습니다.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